저는 이제 영양관리에 대해 말씀드릴 일산백병원 영양사 윤선주라고 합니다. 오늘 말씀드릴 내용은 다 아는 것 같고요. 그래서 영양관리의 중요성에 대해서 먼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암을 치료를 하다 보면은 치료 과정 중에서 정상세포뿐만 아니라 암세포뿐만 아니라 어쩔 수 없이 정상세포들도 같이 손상을 갖게 되면서 예를 들어 메스꺼움이나 구토나 식욕부진과 같은 식사와 관련된 부작용들이 많이 발생을 하게 됩니다. 이로 인해서 음식을 먹고 소화시키고 흡수하는 데 영향을 미치게 되면서 환자분들의 이제 식사 섭취량이 줄어들어 영양 상태가 나빠지게 되면은 체력이 많이 저하가 되면서 치료가 계획된 날짜에 맞춰서 진행이 되어야 되는데 그런 치료 과정 자체가 많이 지연이 될 수도 있습니다. 따라서 치료를 받는 과정 중에서 여러분께서 꼭 주의를 하셔야 될 점은 항상 음식을 잘 드셔서 내 몸의 영양 상태와 컨디션을 최상의 상태로 유지하는 것입니다. 그러기 위해서 영양관리의 목표는 개개인에 맞는 영양 요구량을 공급함으로써 투병할 수 있는 체력을 유지하여 치료 효과를 증대시키고 재발을 방지하는 것입니다. 또한 비만한 여성에서는 여성 호르몬의 분비가 증가되어 이제 유방암을 발생시킬 수 있는 가능성이 증가가 되고 폐경 후 여성에서도 이제 피하지방에서 여성 호르몬의 분비가 증가가 되므로 적정 체중을 유지하려는 노력이 필요하겠습니다. 다음은 유방암과 영양과의 관련성을 나타낸 표입니다. 폐경 전 여성에서는 성인기의 체중 증가가 위험률을 증가시킨다고 하였고 결정적인 것은 아니지만 신체 활동을 많이 하여 체지방을 감소시키는 것이 좋겠으며 음주를 하거나 출생 시에 과체중일 경우에 유방암의 발생 가능성을 증가시킬 가능성이 있다고 하였습니다. 폐경 후 여성에서는 음주나 체지방의 증가, 성인기 체중 증가가 유방암의 발생 위험률을 증가시킨다고 하였고 또한 결정적인 것은 아니지만 신체 활동을 늘리고 체지방을 감소하고 모유수유를 하는 것이 유방암 발생 위험률을 감소시킬 가능성이 있다고 하였습니다. 다음으로 이제 영양관리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우선 치료를 시작하시기 전에 많은 환자분들께서 걱정과 두려움이 많이 앞서실 것입니다. 최근에는 다양한 약물이 개발이 되면서 부작용이 좀 덜하고 또는 부작용이 나타났다 하더라도 그러한 증상을 완화시킬 수 있는 약물을 복용을 함으로써 그런 불편감을 감소를 시킬 수 있고 또한 치료가 끝나면 그런 불편감은 사라지게 되기 때문에 불안함과 두려움보다는 언제나 긍정적인 마음을 갖도록 하는 것이 중요하겠습니다. 두 번째로 신선하고 좋은 음식을 섭취하여 영양 상태를 항상 좋게 관리하도록 하는 것이 중요하겠습니다. 실제로 잘 드셔서 영양 상태가 좋게 되면은 치료에 대한 항암제에 대한 부작용도 덜하고 부작용이 나타났더라도 빠르게 극복할 수 있는 체력을 기를 수 있겠습니다. 마지막으로 미리 계획을 세워둡니다. 이제 몸이 아프거나 필요할 때 간편히 먹을 수 있는 음식들을 미리 준비를 해놓는데 이때는 평상시 좋아하는 것 위주로 준비를 해놓는 것이 좋겠습니다. 또한 궁금한 것들에 대해서는 미리 상담을 받고 다른 환자분들과 경험을 나누는 것도 도움이 되겠습니다. 이와 같은 이제 준비 운동이 끝났다면 이제 식사 원칙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유방암을 치료를 하는 데 있어 특정한 식품을 고집하기보다는 언제나 골고루 음식을 섭취를 하시면서 항상 적정 체중을 유지하려는 노력이 필요하겠습니다. 또한 항암 약물 치료나 방사선 치료 중 부작용이 나타나면 적절한 식사 조절을 통해 언제나 식사량을 일정하게 유지하려는 노력이 중요하겠습니다. 제일 먼저 적정 체중을 유지합니다. 비만한 경우에는 유방암 발생 위험성을 증가시키기 때문에 언제나 적정 체중을 유지하는 것이 중요하겠는데요. 수술 직후나 항암 치료 중에는 무리한 체중 조절은 하지 않으며 현재 체중을 유지하려는 노력이 중요하겠습니다. 표준 체중을 계산하는 방법은 다음과 같으며 표준 체중이 90에서 110% 사이이면 정상 체중으로 보시면 되겠습니다. 예를 들어 키가 150cm인 여성의 경우 표준 체중을 계산을 한 결과 약 47.2kg를 정상 체중이라고 보면 되고요. 따라서 42.5에서 51.9kg까지는 정상 범위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다음으로는 균형 있는 식사를 하시는 것입니다. 암을 치료하는 과정 중에서는 특별한
암에 좋다는 특별한 음식만을 고집하기보다는 골고루 섭취를 하게 되면은 암과 이제 투병할 수 있는 체력의 기반이 되면 체력 유지가 잘 되면은 정상세포를 빠르게 손상받은 정상세포를 빠르게 회복시켜 부작용이 나타나더라도 빠르게 이겨낼 수 있는 힘이 길러지게 됩니다. 따라서 식사나 간식을 통해서 우리 몸에 꼭 필요한 영양소들을 골고루 섭취하려는 노력이 필요하겠습니다. 우리가 먹는 음식들을 영양소 구성이 비슷한 것들끼리 묶어놓으면 앞에 보시는 것과 같이 곡류군, 어육류군, 채소군, 과일군, 지방군, 우유군 이렇게 6가지로 나눠놓을 수 있고 이 6가지 식품군들을 하루의 식사나 간식을 통해 골고루 섭취할 수 있는 식사 계획이 필요하겠습니다. 제일 먼저 곡류군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면 탄수화물이 많이 들어있는 식품을 한데 묶어서 곡류군이라고 하며 대표적인 식품에는 밥이 있습니다. 곡류군 섭취가 부족하게 되면 체력이 많이 떨어지게 되겠고 이로 인해서 피로함을 쉽게 느끼면서 체중이 많이 빠지실 수 있습니다. 따라서 매 끼니 밥을 3분의 2 공기에서 1공기 정도 섭취하는 것을 섭취를 하는 것을 하도록 하시고 섭취를 하는 것이 중요하겠으며 만약에 식욕이 없어서 이제 밥 섭취량이 줄어들게 되면은 밥 이외에 나와 있는 빵이나 국수, 옥수수, 감자 등 다른 식품군들로 대체하여 섭취하시는 것이 좋겠습니다. 다음으로는 단백질이 많이 들어있는 식품들을 묶어서 어육류군이라고 하며 여기에는 고기나 생선, 계란, 두부 등이 속합니다. 수술 후나 항암 치료 시 필요량이 증가되기 때문에 매 끼니마다 반찬으로 1가지에서 2가지씩 섭취하는 것이 좋겠으며 환자분들 중에 혹시 고기의 섭취가 어려우시다면 계란이나 계란, 두부, 생선 등으로 대체해서 섭취하시는 것도 괜찮겠습니다. 다음으로는 채소 및 과일군인데요. 여기에는 비타민, 무기질 이외에 항산화 기능이 기대가 되는 파이토케미컬이라는 성분이 들어있어 유방암 억제 요인으로 작용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채소 반찬을 매 끼니 2가지, 3가지 정도 섭취를 하시고 과일은 이제 과당이라는 성분이 많이 들어있어서 많이 섭취하실 경우 체중이 많이 증가될 수 있기 때문에 간식으로 하루에 1번에서 2번 정도 섭취하는 것이 좋겠습니다. 다음으로 지방군인데요. 지방군이라고 하면 환자분들이 많이 부정적으로 생각하십니다. 하지만 지방은 적은 양으로도 많은 열량을 발생하기 때문에 체중 감소 시에 열량 보충에 유용하게 사용하실 수 있으나 다만 체중이 많이 증가된 경우 과다하게 사용하시게 되면은 체중이 증가하실 수 있기 때문에 그냥 평상시 사용하시던 대로 사용하시는 게 좋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우유군인데요. 우유 안에는 탄수화물, 단백질, 지방, 칼슘, 비타민이 많이 담는 완전식품으로 저희가 환자분들께 간식으로 하루에 200ml 기준으로 1잔에서 2잔 정도 섭취하는 것을 권장합니다. 근데 많은 환자분들께서 간혹 이제 우유를 소화를 못 시키는 경우들이 종종 계시는데요. 이럴 때는 이제 우유를 따뜻하게 데워서 드셔보시는 것도 방법이 되실 수 있겠고, 그렇게 드셨을 때도 소화가 잘 안 되실 경우에는 뭐 두유나 요구르트 요플레와 같은 다른 유제품으로 대체하여 섭취하셔도 크게 문제는 없으시겠습니다. 다음으로 충분한 단백질과 철분을 섭취를 하시는 것입니다. 수술 후에는 빠른 상처 회복을 위해 충분한 단백질 섭취가 중요하고 여성의 경우 빈혈이 생기기 쉬우므로 철분 섭취가 굉장히 중요합니다. 따라서 고기나 생선, 계란, 두부 등의 반찬을 매 끼니 1가지에서 2가지 정도 섭취를 하시는데요. 적색육류 안에 이제 지방은 아무래도 포화지방산이 많이 들어있어서 살코기 위주로 하셔서 주 1, 2회 정도 소량씩 섭취를 하시고 나머지 이제 단백질은 가금류나 생선, 콩, 두부, 계란 등으로 대체해서 섭취를 하시는 것이 좋겠습니다. 다음으로는 식사 이후에 적절한 간식을 선택을 하시는데요. 유제품이나 과일을 하루에 1~2번 정도 섭취를 하실 때 체중이 많이 나가시거나 고지혈증이 있는 경우에는 저지방이나 무지방 우유를 선택을 하시는 것이 좋겠습니다. 유당불내증이 있는 경우에는 앞서서 말씀드렸지만 따뜻하게 데워 드시는 방법이 있고 혹은 무유당 우유나 두유나 요플레로 대체를 하시며 식사량이 부족할 때는 빵이나 떡, 감자, 고구마, 국수 등 다른 간식 섭취를 통한 열량 보충이 필요하겠습니다.
이와 같은 내용들을 바탕으로 하루 식사를 구성한 예입니다. 점심은 1품 요리식으로 비빔밥으로 안에 오징어를 넣어서 해봤습니다. 다음으로 부작용 발생 시 영양 관리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치료 중에는 이제 소화기 점막이 손상이 되거나 소화 능력이 많이 떨어지면서 식욕부진이나 구토와 같은 증상들이 나타나실 수 있습니다. 이때는 시간에 구애받지 말고 평소 좋아하는 음식들을 먹고 싶을 때 그냥 섭취를 하시는 게 좋으시고, 식사 시간이나 장소, 분위기를 바꾸어 보는 것도 도움이 되실 것이며, 산책이나 가벼운 운동으로 식욕을 증진시키도록 합니다. 구토 증상이 있을 경우에는 억지로 드실 경우 증상이 더 심해지실 수 있기 때문에 그때는 한두 시간 동안은 먹는 것을 피하는 것이 좋겠습니다. 양념이 과하거나 뜨겁거나 향이 강한 음식은 구토 증상을 더 유발할 수 있기 때문에 피하는 것이 좋겠습니다. 다음으로는 메스꺼움 증상입니다. 메스꺼움 증상은 이제 치료가 시작되면 한 2-3일 정도 후에 발생을 많이들 하시고요. 치료가 종료가 되면은 증상은 사라지게 됩니다. 메스꺼움이 심한 경우에는 억지로 마시거나 먹지 않는 것이 좋고, 위에 부담이 적은 크래커나 요거트 등과 같은 부드러운 음식들을 섭취하고, 기름진 음식이나 향이 강하거나 이런 음식들은 메스꺼움을 더욱 유발하기 때문에 피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배가 고플 때 더욱 메스꺼움을 느낄 수 있기 때문에 배가 이제 고프기 전에 소량씩 드시는 것이 도움이 되겠습니다. 다음으로는 이제 치료 과정 중에는 미각과 후각의 변화로 입맛과 냄새가 많이 변화를 느끼실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럴 때는 보기 좋고 냄새 좋은 음식을 준비를 하고, 특히 붉은색 육류에서 쓴맛이나 금속성 맛이 많이 느껴지실 수 있기 때문에 이때는 적색 육류보다는 다른 단백질 식품으로 대체하는 것이 도움이 되실 수 있겠고, 만약에 입이나 목에 통증이 없으시다면은 오렌지나 레몬 같은 이제 신음식이 도움이 되시며, 식기 이용을 하실 때도 금속류 식기는 피하는 것이 좋겠습니다. 향이 강한 식재료나 냄새가 심한 조리법은 피하는 것이 좋겠고, 따뜻한 음식은 식힌 후에 냄새가 적을 때 식탁에 올리는 것이 좋겠습니다. 이제 치료 과정 중에는 이제 구내염이나 구강 건조증으로 인해서 입과 목에 통증이 많이 발생을 하실 수 있는데요. 이때는 이제 자극적이지 않고 부드러우며 삼키기 쉬운 음식을 이제 위주로 해서 드시고, 산이 많이 함유된 이제 신 음식과 주스는 입안을 자극하기 때문에 피하는 것이 좋겠고, 아픈 부위에 직접 닿지 않도록 빨대를 이용해서 드시는 것도 도움이 되실 것입니다. 통증이 좀 심하신 경우에는 얼음을 녹여서 이렇게 드시면 통증이 좀 완화되는 효과도 보실 수 있다고 합니다. 다음으로는 이제 체중 증가 관련된 건데요. 부종이 생겨서 체중이 증가했을 때는 짜게 드시지 않는 것이 굉장히 중요하겠습니다. 그래서 이때는 가능한 한 싱겁게 섭취를 하시고, 물이나 국물, 차, 음료수 등의 수분 섭취도 주의를 해주시는 게 중요하겠습니다. 부종 이외에 이제 식욕 증가로 체중이 증가한 경우에는 이제 지방이 함유되거나 많이 함유되거나 탄수화물을 많이 섭취하시는 등의 이제 열량이 높은 식품 섭취 주의 및 과도한 간식 섭취를 피하고 신체 활동을 좀 같이 하시는 것이 도움이 되시겠습니다. 체중이 만약 10% 이상 증가되면은 식사량을 좀 감소하시는 것도 도움이 되겠습니다. 반대로 식욕 저하로 인해서 체중이 많이 감소한 경우에는 앞서 말씀드렸다시피 지방이라든지 이런 것들을 이용하셔서 열량이 높은 음식을 섭취하시거나 조리법을 변경해서 열량을 보충을 해주시는 것이 중요합니다. 단백질을 보충을 하기 위해 계란이나 콩, 두부 등의 반찬을 많이 드시고, 간식으로도 이런 단백질 식품을 이용하시는 것이 도움이 될 수 있겠습니다. 배가 고프지 않아도 중간중간에 간식을 이용해서 소량씩 자주 드시는 것이 좋겠고, 필요하신 경우에는 경구용 영양 보충 제제를 시도해 보시는 것도 좋겠습니다. 다음으로 이제 식욕이 저하돼서 체중이 감소가 되거나 혹은 일상적인 식사가 어려울 경우에 앞서 말씀드린 대로 경구용 영양 보충 제품을 이용하실 수 있는데요. 이게 대부분 이제 캔 제품은 한 캔에 200칼로리 정도 되고, 이 안에는 탄수화물이나 단백질, 지방, 무기질, 비타민 등 다양한 영양소들이 골고루 함유되어 있기 때문에 한 끼에 2캔 정도 드시면 식사 대용으로 충분히 이용을 하실 수 있습니다. 젤리 형태의 제품도 있기 때문에 기호도에 맞춰서 선택하셔서 섭취를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다음으로는 재발 방지를 위한 영양 관리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앞서서도 말씀드렸지만 비만한 경우 유방암의 발생 위험성이 높기 때문에 항상 적정 체중을 유지하려고 노력하는 것이 굉장히 중요하겠습니다. 하루 3끼 규칙적으로 균형 잡힌 식사를 하며 항상 과식하지 않도록 주의를 하시고 3끼 식사 이외에 추가적인 간식 섭취를 주의해 주시며 규칙적인 운동을 병행을 하시는 것이 좋겠습니다. 포화지방의 섭취 없이 유방암의 발생 요인 중에 하나이기 때문에 육류 섭취 시에는 갈비나 삼겹살과 같이 지방이 많은 부위보다는 지방이 적은 살코기 위주로 섭취를 하는 것이 도움이 되시겠습니다. 다음으로 단순당질이라는 섭취가 이제 증가하게 되면은 체중이 증가하거나 이제 고지혈증을 야기시킬 수 있기 때문에 설탕이나 꿀잼, 시럽 등 단순당질의 섭취를 줄이고 과일이나 채소를 충분히 섭취를 하는데요. 식사 시에 김치 이외에 2가지 이상의 채소 반찬을 섭취하되 과일 같은 경우에는 과당이 많이 함유되어 있기 때문에 과량 섭취 시 체중 증가를 유발시킬 수 있기 때문에 하루에 한두 회 정도 간식으로 섭취를 하실 수 있도록 합니다. 다음으로는 이제 항암 치료 중에는 폐경 전 여성일지라도 이제 항암 치료로 인해서 혹은 이제 난소 억제 주사제로 인해서 골다공증의 발생 가능성이 높아지게 됩니다. 따라서 유제품이나 뼈째 먹는 생선 등을 이용해서 칼슘을 충분히 섭취할 수 있도록 하고 건강보조식품이나 민간요법, 한약 등의 섭취는 금하도록 합니다. 마지막으로 지속적인 알코올 섭취는 유방암 발생 위험성을 증가시킬 수 있기 때문에 제한을 하는 것이 좋겠습니다. 다음으로는 이제 많이들 궁금해하신 내용을 간략하게 적어놨는데요. 정리를 해봤는데요. 보통 이제 고기가 안 좋다라고 많이들 생각하셔서 고기를 제한을 하시는 경우가 있는데 적색 육류 안에는 이제 적절한 단백질의 섭취를 위해 필요하지만 앞에서도 말씀드렸다시피 포화지방의 과다한 섭취 이제 유방암의 발생 가능성을 높일 수 있기 때문에 하루에 그러니까 일주일에 소량씩 한두 번 정도 이용을 하시고 나머지는 뭐 가금류라든지 생선, 두부, 계란 등 다른 단백질 식품으로 대체해서 섭취하는 것이 좋겠습니다. 두 번째로는 콩에 대해서 많이들 질문을 하시는데요. 이제 식사의 한 부분으로는 섭취 시 문제를 되지 않으나 이게 뭐 건강식품이라든지 정제되거나 추출물의 형태는 고농축이 되어 있기 때문에 저희가 제한해 드립니다. 앞서서도 말씀드렸다시피 유방암 환자들은 항암치료나 난소억제 주사제 등에 의한 조기 폐경으로 인해서 골다공증 위험성이 높기 때문에 충분한 칼슘 섭취 및 단백질, 인 섭취 제한 및 비타민 D 섭취를 함으로써 영양 관리가 필요하겠습니다. 단 짜게 드시거나 단백질을 과다하게 섭취할 경우에는 칼슘 배설이 늘어나며 음주나 흡연 같은 경우 칼슘의 흡수를 방해하기 때문에 주의를 하시는 것이 좋겠습니다. 저희 일산백병원에서는 매월 셋째 주 수요일 오후 2시에 5층 인당 암센터 환자교육실에서 이와 같이 암 환자 영양교육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혹시 식사 관련해서 궁금하신 분이 있으시면은 언제든지 참여 가능하니 고려해 주시기 바랍니다. 제가 말씀드릴 내용은 여기까지입니다. 감사합니다.